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 종료된 다음 날인 오늘 전거래일 대비 29.91% 오른 113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0월 7일 이후 13년 남짓 만입니다. 특히 공개 매수가 종료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과 전혀 상반된 모습인데 영풍, MBK와 최 회장 측 모두 확실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추가 지분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 IPO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분야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파도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 금감원의 공식적인 신고서 정정 요청 총 7건 중 5건이 바이오 기업 관련에 해당해 깐깐해진 신고서 심사가 주로 바이오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시멘트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 12%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오늘 2024년 시멘트 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12.4% 감소한 4,400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업 경기 악화로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내년 산업용 전기료를 10% 이상 올리기로 하면서 시멘트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밸류업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등 자본시장의 대형 이슈가 이어지면서 추종 자금만 8조 원이 넘는 국내 대표 지수 코스피 200의 정기 변동이 예상보다 크게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등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수록 지수 내 비중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추종 펀드의 리밸런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역성혁명입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예, 공영원입니다. 네, 전문가님, 역성혁명이라고 문을 열어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역성혁명은 이제 왕조가 바뀌는 혁명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시장의 왕조가 바뀌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그래서 역성혁명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 역성혁명 자세한 이야기는 시황에서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종목 고민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좀 놀랐을 건데요. 미국 시장이 나스닥, 다우가 공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저도 오늘 조끼를 처음 입었는데요. 아마 오늘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우리 500만 개인 투자자들께서 오늘 날씨 같은 그런 서늘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2.8% 그리고 다우가 0.9%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끼치는 종목이 두 종목 있죠. 첫 번째가 엔비디아 그리고 두 번째가 테슬라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업종이 바로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주가 또한 시가총액에서 한 10%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에 영향을 미치고, 이 두 큰 업종이 40%를 차지하는데 미국의 두 종목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3% 하락을 하고 테슬라가 2% 하락하면서 오늘 큰일 났다 이런 기분을 아침에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역시 뭐 장은 좀 빠졌습니다. 한 18포인트 빠져서 2,58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어느 정도 버티긴 했죠. 그 이유가 바로 하이닉스의 실적 호전이었는데요. 3분기에 하이닉스 실적이 놀라울 만큼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17조였고 영업이익이 무려 7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무려 41%에 달하는 그런 이익률이 나왔죠. 41%라고 하면 100원어치 팔아서 남는 장사가 41원이다 이 말인데 이런 비율은 아마 뭐 벤처기업 정도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얼마나 3분기에 영업을 잘했는지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장중에 상당히 좀 잘 움직였죠. 지수를 방해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낙폭이 워낙 커지면서 하이닉스의 버팀목이 눌려지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장세 하락의 원인은 역시 최근에 한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장세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수급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폭탄 쏟듯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웬만한 글로벌 증시의 차트들은 다 이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3개월째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들은 미국은 여기 있고 중국은 여기 있고 이랬는데 우리만 이렇게 이제 3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고요. 그 수급이 삼성전자라는 시가총액 20%를 해당하는 커다란 종목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무려 32일 동안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12조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선이 사선의 지지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고점에 저항선도 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패턴을 이제 삼각 수렴의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삼각 수렴이 패턴이 되면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이 돼서 어느 순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디로 튈 것이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장이 최근에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의 경우는 이렇게 삼각 수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봉을 또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추세가 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라고 하죠. 월봉을 보게 되면은 역시 지지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선 지지세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개월 동안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금 장세가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든 장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은 아직까지는
하방 경직이 남아 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장에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상징성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시에서 뭐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신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가고 대한민국의 산업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의해서 사실은 종합 차트가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움직였는데 종합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삼성전자와 종합 차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종합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역시 외국인 매도입니다. 32일 동안 외국인들이 12조를 매도하면서 삼성전자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폭탄을 퍼붓고 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우리나라 정시에서 차지했던 대장으로서의 입지, 제가 아까 역성혁명이라고 했는데요. 삼성전자 왕조로서의 입지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400조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30조가 점점 좁혀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갭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가총액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377조, 하이닉스가 144조였습니다. 그 사이에 한 40조가 좁혀졌죠. 그만큼 하이닉스의 탄력성이 삼성전자의 하락을 받쳐주고 있다. 이런 모습 내지는 이제 깔아먹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을 이끄는 종목은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였지만 앞으로는 하이닉스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고 있느냐. 사실은 삼성전자는 큰 실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반도체를 크게 보면은 D램과 HBM,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D램에서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수십 년 동안 1등이었고 2등 하이닉스, 3등 마이크론 이렇게 픽스가 돼 있었죠. 그 다음 D램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HBM, AI에 들어가는 HBM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HBM을 강화를 했죠. 그러면서 한 발 빼고 있는 사이에 하이닉스가 집중 투자를 하면서 엔비디아 하이닉스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완전히 부각되는 그런 모양이 됐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HBM보다는 여기 파운드리에 투자를 했죠. 파운드리에서 대장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60% 이상 점유하고 있는 TSMC 대만 회사인데요. TSMC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TSMC를 한번 잡아보자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점유율이 10% 안팎에 머물면서 TSMC 점유율을 전혀 잡아먹지 못하면서 삼성전자는 두 가지 면에서 실기를 했고 그러면서 사면 초과에 이르는 그런 모양이 됐죠.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최근에 오늘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에 빠지는 부분을 앞으로는 아마 메꿔 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시 반도체는 하이닉스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특이 또 종목이 또 있었죠. 한전인데요. 한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이 뭐 워낙 적자가 많은 회사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전기의 57%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전기에 대해서 9.7%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한전의 수익은 하나입니다. 전기값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올리면 수익이 많아지고 내리면 적어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산업전기를 57% 쓰는 이 산업전기의 가구 수를 보면 1.7%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놀랄 만한 숫자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산업 공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전이 지수를 상당히 또 떠받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틈새장에서 전체적인 지수가 힘들다 보니까 틈새장에서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비만 관련주들 위고비가 상륙하면서 그리고 뭐 항암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전쟁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분출을 했죠.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상당히 중심이 됐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들이 대표적인 게 한화에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면서 정배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추세가 안 꺾인다. 이 정배열의 상태에서는 올랐다가 추세선에 부딪히고 다시 올랐다가 부딪히고 하면서 추세선이 지지선이 되는 그런 모양을 지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완전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장이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러시아에 북한이 직접 파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나라 전쟁이 돼버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다시 중소형 방산주들, 특히 드론 관련주들, 포탄 관련주들이 2, 3일 동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코콤이었는데요. 코콤이 드론 관련주입니다. 드론 관련주인데 최근에 며칠 동안 이렇게 장대 양봉을 몇 번 내면서 움직이다가 3일 동안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드론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관련주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을 집중적으로 포격을 하면서 곡물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 수출량에 있어서 뭐 3, 4위 정도 그런 되는 이제 그런 대국인데요. 그러면서 또 곡물 관련주들 한일사료 그리고 뭐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형주들은 조금 짧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 좀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있었죠.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밑돌면서 현대차가 무려 5%나 급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뭐 매출 규모보다는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또 우리나라 산업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실적 부진은 전체 또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조금 위로를 삼으면은 테슬라가 미국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 내에서 한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또 상승을 조금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른 뭐 LG 화학이나 삼성 SDI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전 저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온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전 고점을 거의 다 뚫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LG 화학이나 SDI를 한번 볼까요?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전 추세하고는 뭐 한참 멀었죠. 갭이 상당히 큰데요. SDI 같은 경우나 LG 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모양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만 올라왔느냐? 미국 시장의 전기차 성장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전기차 선진국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었습니다. 전기차의 수요량의 거의 한 60%를 중국이 차지했거든요. 중국이 60%, 유럽이 20%, 미국을 포함한 북미는 겨우 한 12% 정도였는데 올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25%나 성장을 했다. 특히 이틀 전에 GM의 실적 발표를 보셨을 건데요.
무려 10%나 상승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이 GM 실적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60%나 증가하는 상당히 놀랄만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성장세가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성장될 거다. 그러면 미국의 전기차 성장의 최대 수혜는 어디냐? 바로 미국의 공장을 8개 가지고 있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큰 덩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는 앞으로 하이닉스가 대장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이 될 것이다.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장세 흐름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수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최근 미국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지 업종별로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반도체부터 전선주, 방산주,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눈여겨볼 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전 KPS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5,300원, 비중은 15%입니다. 원전주가 당분간은 계속 좋을 것 같아서 며칠 전에 매수했습니다. 더 가볍게 올라가는 원전주들도 있지만 요즘 시장도 불안하고 또 이 종목은 배당 매력도 있어서 선택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자, 일단 오늘은요 1% 가까이 올랐고요. 44,950원 매수가 가까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며칠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예. 잘 매수하신 걸까요? 예, 잘 사셨네요. 잘 사셨고. 네.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차트를 그렇게 신봉하지는 않습니다만 좋아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정배열의 차트인데요. 정배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단기선과 장기선이 나란하게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나란하게 있는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우상향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이동평균선에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추세선이 상당한 지지세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점은 계속 높여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는 안 하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멀찍이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 KPS 마찬가지고요. 한전 KPS는 또 에너지 관련주기도 한데요. 에너지를 조금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대형 증권사의 주식팀장도 했었고 투자자문사 대표도 하고 자산운용사 임원을 지내면서 다양한 자본시장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을 조금 다각적으로 보면 에너지 시장은 우선 지구 온난화에서 출발을 하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석탄석유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된다. 이 발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매연,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전기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가게 하자고 해서 자동차주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전기가 모자란다. 빅테크들 AI 시대가 되면서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 남은 게 원자력이었습니다. 원자력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원자력은 뭐가 있을까? 바로 SMR. SMR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소형 모듈러 원자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SMR이 나오면서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투자를 합니다.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까지 전부 SMR에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우리 한전 KPS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에너지, 특별히 SMR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추세를 보나 실적을 보나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 한전 KPS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중 NCS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5,800원, 비중은 10%입니다. 9월경 믿을 만한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습니다. 잘 올라간다 싶더니 10월 들어 갑작스레 쭉 빠져서 당황했는데 오늘 반짝하네요. 뒤늦게 찾아보니 ESS 관련주라고 나오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업 진단 한번 해주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요. 오늘 종가는 2.14% 오른 46,6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아직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자, 전문가님,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종목을 잘 보시네요. 예, 역시 이제 한중 NCS도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에너지인데 분야가 조금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석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의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일정하지가 않다. 바람이 많이 불었다가 적게 불었다가 아니면 햇빛이 많이 났다가 적게 났다가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많이 에너지가 나올 때는 좀 저장을 해놓고 그럼 적게 나올 때 쓰고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바로 ESS 시스템인데요. ESS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한중 NCS입니다. 한중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물에 의해서 순행식으로 시키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공냉식과 순행식이 있는데 공냉식은 선풍기를 돌려서 그냥 바람을 쐬는 거고 순행식은 물로 돌리다 보니까 훨씬 효과적인데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 NCS가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올해 실적도 매출액이 상당히 늘고 영업이익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한중 NCS는 보유를 하셔야 되고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뭐 장기 추세가 잠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에 무너진 이 추세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투자사에서 집중적으로 한 43만 주를 팔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중 NCS도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하락은 조금 단기적인 하락이고 계속해서 가져가 볼 만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8,900원, 비중은 20%입니다. 지난해 최고 고점 부근에서 매수해서 한동안 속을 썩였는데 올 들어 상황이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큰 욕심은 없어서 본전만 찾으면 나가려고 했는데 원전주가 좋다고 하니 또 욕심이 나네요.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요.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3.73% 올랐고요. 종가는 2850원 수익 구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이제 원전주가 네. 다들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예, 그렇네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더 욕심을 내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뭐 원전주를 이렇게 사신 분들은 그래도 추세를 잘 따라가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SMR이라든지 뭐 ESS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인데요. 뭐 원전의 핵심, 원전에서 우리나라의 원조면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옛날에 두산 한국중공업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이 종목 역시 그동안 사실은 엄청나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6개월 동안 옆으로 기기만 했죠. 그런 최근에 이제 SMR이라든지 원전주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의 지지부진함을 좀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뭐 실적이든지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정배열 차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배열 차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은 이동평균수들이 한 곳에 쫙 모이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쭉 모였다가 폭발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한 줄에 쫙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상당 기간을 옆으로 기게 되죠.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거래량이 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전형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까 한전 KPS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주기도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 괜찮은 에너지 관련주고도 차트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봐도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클래시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2,600원, 비중은 25%입니다. 지난달 매수한 뒤 야금야금 올라서 6만 원까지 넘겼던 주식이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정말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9.41% 빠졌고요. 5만 1,000원, 오늘 이제 매수가 아래 손실 구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클래시스 무슨 일일까요? 클래시스도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갑자기 급락을 했죠. 최근에 사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클래시스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K-뷰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시가총액도 3조가 넘는 그런 대형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배열 양상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을 했는데요. 최근의 움직임이 조금 상식박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20% 가까이 단기간에 한 3, 4일 동안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클래시스는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K-뷰티의 선두주자면서 수출도 많이 하는 종목인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클래시스는 대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70%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모펀드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지분을 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모펀드들은 이제 시세 차익을 내서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분을 팔 수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3조 정도의 지분을 다 팔겠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헛소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가능성이 항상 있는 대주주가 사모펀드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물론 단기간에 지분을 팔고 이런 경우는 단기간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회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매수 찬스다. 회사의 내용이 왜곡돼 있다. 그러니까 대주주에 의해서 회사의 내용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의 내용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가격이 올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은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121선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추가로 매수할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내용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포인트를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클래시스 K-뷰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최근에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워낙 기업이 탄탄하고 괜찮다 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8,300원, 비중은 13%입니다.
8월 급락장에서 20만 원 넘던 주식이 반토막이 났기에 기회다 싶어서 잡았는데 기회가 맞았을까요? 오늘 하이닉스 실적도 아주 좋게 나왔는데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결국 반토막 시절 가격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지금이라도 팔고 종목을 바꿔볼까요? 바꾼다면 어떤 종목으로 바꿔야 할까요? 라고 길게 고민이 담긴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3.25% 빠졌고요. 98,2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지금 그래도 매수가 근처긴 하거든요. 자, 전문가님,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한미반도체는 뭐 엔비디아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대부분의 HBM 장비 중에서 HBM을 만드는 장비 중에서 TC 본드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 이 본드를 독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사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놀랄 정도로 SK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했지만 한미반도체도 그에 못지않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전에 보면 올해 한 6월 달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정배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흔들하면서 추세선을 유지하면서 올라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추세선이 깨지게 됩니다. 바로 21선이 깨지면서 그랬는데요. 21선이 이렇게 훅 휘면서 붕괴가 되는 모양이 나오죠. 이러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깨지고 오히려 역배열 양상, 역배열이라고 하면은 정배열과 반대인데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중기, 단기 이렇게 있는 거죠. 역배열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주식이 오르다가 장기에 부딪혀서 내리고 이러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렇게 올랐다 부딪혀서 내리고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역배열이 되는 주식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한미반도체가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리스크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TC 본드를 한미반도체만 독점해서 팔았는데요. 이제 조금 경쟁사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독점 시대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파는 것이 맞다. 하이닉스가 오를 때 한미반도체가 내린다고 하면은 이제 동조화 현상도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독점하던 기술의 경쟁 업체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파도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3,000원, 비중은 20%입니다. 1년 이상 됐습니다. 회사가 좋아서 그냥 쭉 들고 가면 된다는 말을 믿고 35,000원까지 갔을 때도 안 팔고 기다렸는데 이제 손실권입니다. 차트를 보면 9월부터 상승 추세긴 한데 계속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5.24% 올랐고요. 21,1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지만 아직은 매수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파도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파도 역시 반도체 관련 장비주인데요. 파도는 최근의 흐름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은 사실은 삼성전자 못지않은 그런 하락세를 장기간 좀 보였었는데요. 파도는 조금 긍정적인 것이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횡보하면서 좀 받아내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의 바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요. 이전의 고점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점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은 아마 재상승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거래에 있어서도 추세 움직임에 있어서 변화를 시키는 가장 큰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늘면서 추세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중간중간 좀 증가한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러면서 수세가 쭉쭉 뽑아 올리는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파도는 이제 시작이다.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 파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니까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의 이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채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공용원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제가 오늘은 한화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대형 증권사의 주식팀장도 했고, 투자자문사 대표, 자산운용사의 임원으로 지내면서 좀 자본시장의 다양한 역할을 했었고 폭넓은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는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내용은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화 시스템인데요. 한화 시스템도 방산 관련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정배열상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뚫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을 사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최근에 그리고 2, 3일 동안 이 종목들이 살짝 조정받는 모양이 나오면서 혹시 추세가 무너질까 봐 겁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소형 이런 종목을 접근하기는 좀 무섭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딱 적당한 종목이 바로 이제 한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밸류에이션의 상승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밸류에이션의 상승에 비해서 최근에 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보시면은 상당 기간 6개월 동안 그냥 옆으로 기고 있죠. 이게 좀 오른 것 같아도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이기 때문에 10% 안쪽에서 변화가 있었고요. 10% 안쪽 같으면은 거의 제 가격이다, 한 가격에서 6개월 동안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른 게 없는 방산주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차트의 흐름상에 있어서 정배열을 형성하기 전에는 항상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화 시스템이 보면은 장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습니다. 모이면서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혹시 19,000원 안팎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 17,500원 선에서 혹시 빠지면 손절,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최소한 25,000원 정도는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천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대안주로 한화 시스템까지 만나봤는데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KPS는 원전주 매력이 있다 보니 보유해도 괜찮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중 NCS도 ESS 모멘텀이 여전하다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대한주로는 한화시스템 꼽아주셨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